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아직도 가을 느낌이 완전히 안 없어졌어요. 겨울인데도 가을의 기운은 아직 남아 있구나, 남아 있다. 조용한 지금 산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있는 법당 위쪽에 걸어서 조금만 올라오면 있는 곳인데, 조용히 생각 좀 하면서 조금 걷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점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좀 가는 점집마다 뭐 똑같은 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점집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헷갈리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헷갈려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상문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문살. 제가 이제 밤도깨비 카페를 뭐 일단은 위임을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끼리, 회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있고, 가끔은 언쟁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그렇습니다. 3만 몇천 명이 모여 있는 카페이다 보니 당연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 의견과 뜻이 맞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 또는 때로는 기분이 나쁜 글들, 이야기들, 마찰, 이제 언쟁, 트러블이죠. 언쟁으로 트러블이 난 건데, 말로써 하는 것보다 말을 문자화 시켜서 이제 글로 표현을 하죠. 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의 감정대로 읽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이 돼서 서로 이제 분란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 곳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 그 의원님들도 많이 배우시고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자기들끼리 생각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았을 겁니다. 항상 그 가치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도깨비 카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뭐 등등등등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트러블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언쟁이나 트러블이 전혀 없으면 매우 좋겠죠. 매우 좋죠. 근데 또 너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없으면 또 사실 재미도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트러블과 언쟁이 발생이 되면서 발전도 하는 것이고 깨닫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트러블, 마찰이라는 것은 굳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섞여서 매우 심한
싸움으로 번지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의 트러블과 마찰은 발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인제 조금 전에 인제 많은 점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밤도깨비 카페에서 보니까 어느 분이 상문이 세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뭐 30년 가까이 제가 이 점술 세계에, 종교의 세계, 영적인 세계, 무속 세계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저의 이런 그 이야기나 생각이 또 뭐 무조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무속인이나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아무튼 나름대로 1 년, 2 년, 3년, 뭐 짧은 기간 내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거쳐 오면서 검증과 또는 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다고 인제 봅니다. 상문이 세게 들었다는데, 어 뭐 일이 좀 답답해서 뭐 이렇게 점을 보러 갔나 봐요. 작은아버지가 6월 달 말에 돌아가셨고 사정이 있어서 상갓집 장례식장에는 인제 못 갔나 봐요. 음. 8 월, 6월 초구나. 6월 초에, 6월 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참석은 못 했어, 사정상.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 7번 정도 점을 봤나 봐요. 아유, 점을 많이 보셨네. 7번 정도 점을 봤는데 2 명이 상문이 들었다고 하고 2 명은 상문이 영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제 이것도 인제 먼저 인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나 봐요. 2 명은 상문이 들었다고 하고 2 명은 상문이 영향이 없다고 그러고 7번 점을 봤는데, 근데 점 보러 간 사람이 먼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 명은 상문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인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상문살이 세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7 집에서 점을 보러 갔다면 이 7 집이 모두 다 아마 신점을 보는 무당집이었을 건데, 세게 상문살이 들었으면은 7집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와야죠. 공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3 집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2 집은 그나마 질문을 하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나머지 2 집에서 상문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글을 길게 썼습니다, 정성스럽게. 이분은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신중하고 심각하고, 이 답변을 꼭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계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갓집에 가지 않아도 무조건 상문살이 끼나요. 상문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직계 가족이라면 무조건 상문 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상문살, 친척, 뭐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상문살, 글쎄요. 요즘에도 상문살이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상문살이 안 낀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제 아픈 것도 없고 직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직장 문제는 뭐 누구든지 있을 수 있죠. 어 "상문이 들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된 걸까요?" 이렇게 인제 물어봤는데, 직장 문제가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이거는 상문이 들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됐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상문이 들어서 더 나쁜 상황으로 직장 문제가 답답해졌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 사연은.
그리고 상문이 있고 없고 의견이 나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혼동되는 거예요. 근데 자 봤을 때는 7집 갔을 때 3 집은 언급이 없었고 2 집은 물어봤을 때 상문에 영향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2 집만 상문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숫자로 봐도 5 집이 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상문살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상문이 들었다면 무언가 해서 상문을 풀어야 하나요? 상문이 들었다면 이 상문을 풀어내는 방법은 개인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무속인 무당들마다 많은 뭐 간단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글쎄요. 이거 혼자 이거 풀어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인제 상갓집에 갔다 왔을 때 그냥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인제 다른 가게나 또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에 공중 화장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 속에서 일단은 왼쪽으로 3 바퀴 돌고 바닥을 3번 쿵쿵쿵 치고 뒤에다가 침을 3번 퇴퇴퇴 받고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그 24시 슈퍼가 있죠. 요즘에는 편의점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가서 저렴한 향을 사서 라이터 불로 향을 피운 다음에 몸 전체를 뭐 이렇게 이제 두르는 거죠. 이렇게 둘러서 향기로 이렇게 이제 걷어내고 불 안 나는 곳에 그 향을 버리고 뭐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렇게 하고 집 앞에서는 요즘에는 아파트니까 어렵겠지만 뭐 일반 가정주택이면 대문 앞에서 뒤로 등을 돌려놓고 소금을 뿌리고 들어온다든지 뭐 간단한 방법은 그런 방법을 해보셔도 됩니다. 찝찝하다면 그런 방법을 해보세요. 찝찝하다면. 그런데 상문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개의치 않는다 하면은 뭐 그런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직계 어른이 돌아가셔서 그 상갓집에 안 갔는데도 상문살이 타느냐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이 7 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2 집이 상문이 세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겁을 줬나 봐요. 근데 상갓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무당인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무당. 아니 상갓집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친척집인데 안 갔는데 그게 상문살이 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상문살이 안 낍니다. 왜 안 끼느냐? 옛날 시대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게 없었겠죠. 다 대부분 뭐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 뭐 나무로 만든 집 이런 집에서 인제 살 때인데 못 먹고 못 살을 때겠죠. 그리고 그때에는 전염병, 돌림병도 많이 돌을 때고 요즘에 돌림병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돌림병이 있는데 옛날에도 뭐 한 뭐 500년 전, 뭐 1000년 전에도 돌림병이 있었겠죠. 그때의 돌림병은 더 심각했죠. 뭐 코로나부터 해 갖고 문둥병부터 해 갖고 뭐 별의별 질병이 많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죠. 잘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부잣집 빼고는 거의 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니까 영양이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옛날 사람이. 이거는 역사학자님들이 이 연구를 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수명이 긴 거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주사도 많이 맞고 병원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항생제 같은 것이 인제 나와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인제 뭐 돌림병,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인제 특이한 경우로 인제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경우로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인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인제 서서히 잡혀가는 인제 상황으로 인제 저는 전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염병, 돌림병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다가 인제 염을 해 갖고 삼배로 묶어 가지고 병풍 뒤에 그것도 인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집에나 병풍이 있었지 병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병풍이 없으면 인제 옛날 사람들은 인제 아랫목에다가 어르신들이 살았던 방에다가
삼배로 묶어서. 삼배가 없었던 사람들은 막 천이나 뭐 그런 걸로 돌돌 말았겠죠. 또 천도 없고 옛날에는 똥 닦을 종이도 없어 가지고 호박잎으로 똥도 닦고 뭐 나뭇잎 새기로 똥도 닦고 뭐 지푸레기로도 이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지푸레기로도 똥도 닦고 뭐 그랬다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옛날에는 없었죠. 그리고 뭐 지금 한 50대 된 분들은,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뭐 옛날에는 뭐 새끼줄 같은 걸로 닦기도 하고 지푸레기로도 닦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문지 찢어 가지고 잘게 잘게 찢어 가지고 신문지로 닦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똥을 닦았죠, 옛날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종이도 없었고 천이 없었죠. 천이. 옷감, 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부잣집은 그나마 천으로 둘둘둘둘 시체를 쌌을 것이고, 그나마 먹고 살기 힘든 집에서는 뭐 천으로 뭐 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입고 있던 옷채로 그냥 어떻게 그냥 아랫목에다 그냥 눕혀 놓고 인제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이렇게 뭐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봤다가, 깨어나면은 기적적으로 깨어나면 사는 거고, 깨어나지 못하면 어디 갔다가 인제 지게에다가 인제 이렇게 인제 시신을 올려 놓고서 어디다 가서 인제 묻었겠죠, 옛날 그 장례식장 방법은. 그리고 인제 옛날에 인제 왕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고 부잣집이나 인제 좀 제대로 된 묘를 쓰고 산소를 썼겠죠. 상놈들 천민들은 산소 쓸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들 몰래 산에다가 묻어 놓고 그 산소 무덤 봉도 만들지도 못하고, 봉을 만들면 무덤 표가 나니까 그냥 판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 놓고 판판하게 몰래 숨겨 놓고 오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이 있고 산이 있는 사람들은 봉분도 만들어 놓고 예쁘게 인제 뭐 산소도 썼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옛날 시대의 가정집에서 그렇게 인제 그 시신을 보거나 향을 피우거나 인제 그 직계 가족이 인제 누가 돌아가셨으면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보고. 그래서 상갓집에 와서 인제 조문을 하기도 했을 건데, 그렇게 조문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돌림병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게 의학적으로 발달이 안 됐으니까 분명히 전염병으로 죽었어. 근데 죽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신을 보러 갔다가 와 가지고 전염병에 걸려서 허약한 사람이 또 같이 인제 며칠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뭐 열흘 20일 한 달 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아프기 시작한 게 상갓집 갔다 온 뒤로 그래. 그러면 그 상갓집에서 먼저 죽은 사람이 뭘로 죽었냐 이거야. 옛날에는 뭐 그 무슨 이름 모를 질병, 전염병, 뭐 콜레라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바이러스로 죽었겠죠? 근데 인사하러 갔겠지, 뭣도 모르고. 갔다가 와서 자기도 인제 면역력이 없으니까 또 갔다 와서 전염돼서 죽은 거야. 그러면 인제 상갓집 갔다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 걸려서 죽었다 하니까 인제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그런 현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요즘 시대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세탁기가 돌려서 빨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질병 바이러스가 심하게 옮거나 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한테서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인제 제가 고양이 밥을 주다 보니까 들고양이들, 길고양이들,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바이러스 중에 이게 범백이라는 거를 저도 인제 요 며칠 전에 인제 알게 됐는데, 걔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그 세균을 감염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감염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다행히 저실에도 잘 먹고 영양 공급이 잘 되면 그 범백이라는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서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허약한 아이들은 그 범백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크다 말고 크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겨내고 무럭무럭 자라날 텐데, 길고양이는 누가 뭐 밥을 챙겨 줍니까? 그냥 여기저기 쓰레기 뒤져 먹고 주워 먹고, 그냥 냄새 나는 거면은 킁킁거리고 인제 이렇게 가서 인제 봉지 같은 거 찢어 놓고서 그렇게 인제 먹다 보니 당연히 이 영양실조가 오죠. 그런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그 범백이라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범백이라는 바이러스가 걸린 애인데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새끼를 한 5마리 나눴어. 한 마리가 범백이 걸렸어. 그럼 걔가 걸리면 그 가족들이 다 여기 가서 똥 싸고 저기 가서 똥 싸고 흙을 파고 똥을 싸고 묻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럼 비슷한 그런 근처에 가서 똥을 싸고 같이 인제 고양이들이 클 때까지는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가 범백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둘째도 걸리고 셋째도 걸리고 넷째도 걸리고 5마리가 태어나서 1마리나 2마리만 남고 3마리가 다 죽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전염병인 거예요. 그럼 요즘 고양이들이 그런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를 제가 인제 며칠 전에 봤거든요. 실제로 인제 걔 살리려고 다 못 살렸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범백이라는 것도 고양이가 질병이 의학에 발달돼 있으니까 범백이라는 바이러스라는 게 분석이 됐고 발견이 됐으니까 알아낸 거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죽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무슨 바이러스로 죽은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병 걸려서 죽었다 이러지. 병도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인제 바이러스가 되고 인제 세균이 인제 번져서 죽는 거면은 상문집 그 초상집에 갔다가 와서 병 걸려서 죽는 경우가 따라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미신처럼 전달되는 게 그게 상문살이었던 거야. 상갓집 갔다 오고 나서 아프거나 병 걸려서 죽는 거. 그 옛날 사람들이 많이 벌어졌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그런데 요즘의 상갓집은 뭐 조문을 가도 사실 시신이 없어요. 그 시신은 어디로 갔느냐. 뭐 병으로 걸렸던 죽었던 질병으로 죽었던 약을 먹고 자살을 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목을 매서 죽었던 나이 먹어서 돌아가셨던지 일단은 시신은 냉동고에 들어갑니다. 냉동고에. 예. 냉동고에 들어가요. 다 병원에서 조문을 받잖아요. 냉동고에 들어가 시신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시신이 없어요. 그냥 영정사진 놓고 향이나 국화꽃 놓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과일이라도 조금 올려 놓고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위로금을 받는 거죠. 마지막 가는 길에 영정사진 보고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그 행위. 예. 그게 인제 장례 문화죠. 장례 문화가 그렇게 인제 됐으니까 영정사진 보고 절하잖아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옛날처럼 시신 그 아랫목에다가 앉혀 놓고 시신에다가 절합니까? 시신을 보고 절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예? 친척집이나 남의 집 갔을 때 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친구 아버지 시신을 보고 절한 적 있습니까? 시신을 보지도 못해요. 그나마 직계 가족이나 그 염할 때 그것도 보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염을 할 때 그때나 시신을 잠깐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신을 보지도 못해. 쉽게 말하면 시신 가까이 가지도 않아. 시신은 영안실에 있어요. 냉동고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인제 거기서 모이는 그 공간은 밥 먹으면서 마지막 그냥 인사하고 조문을 표시하고 위로금을 놓고 인사하고 오는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가. 그런데 거기 갔다 왔다 해서 뭐가 상문살이 끼겠냐고. 그런 데 가서 상문살이 끼면 저런 데 산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공동 무덤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요즘에 산소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뭐야 그 시에서 운영하는 거 공동묘 많잖아요. 납골당도 많고 그렇잖아요. 뼈를 막 항아리에다가 막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진열장에다도 넣어 놓기도 하고 그거 다 순 뼈가루예요. 사람 죽은 그 뼈가루. 그럼 상문살 탈라면은 그런 데만 갔다 와도 막 이상해지고 막 뭐 아프거나 병 걸려서 막 쓰러져서 죽고 막 재수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아프고 다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예? 꼭 사람이 죽어야만 상문살이 걸립니까? 시신이 모여 있는 곳, 뼈가 많이 모여 있는 곳, 묘지, 납골당, 응? 그런 데 갔다 오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당이 그 상문살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짧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단 하나 좀 정신적으로 좀 그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정신적으로 인제 불안정한 사람들은 저기 고양이 지나간다. 하얀 고양이 냐옹, 냐옹, 냐옹. 예.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아주 그냥 지나가고 있네. 예? 그 시신 같은 거를 봤다고 해서 뭐 병에 걸리고 요즘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상문살 이야기하는 무당들은 좀 요즘 시대의 흐름을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근데 인제 가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정신병,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 상갓집 갔다 오면 아프다, 뭐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갔다 오면서부터 자기 마음과 정신 상태에서부터 이미 찝찝해하니까 갔다 오면은 뭐가 걸릴 것 같고 막 불안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10 명에 1 명, 2명 있을까 말까, 1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은 좀 상갓집 갔다 오고 나서 쪼끔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상문살이 100% 전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상문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문살이 이 전해 오는 유래부터 해 갖고 요즘 시대의 상문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는 상문살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대인 관계하고 그렇게 인제 살아가시는 분들은 상문살 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상문살은 요즘 시대에는 잘 타지 않는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 무당집에 가서 점집에 가서 이 상문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쪼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럼 상문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무당이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맞춘다든지 뭐 신통방통한 점사를 치면서 뭔가 상문살을 이야기하면 그럴 때는 좀 참고는 해 봐도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쎄하게 막 소름 끼치게 맞추는 것도 없는데 괜히 상문살 이야기하면서 "상문살을 풀어야 된다." 뭐 장사나 그런 게 안 되는 게 인제 상문살부터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제 가끔 상갓집 갔다 온 사람들이 단체로 식당에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지까지 가서 산소에 가서 시신을 묻고 그렇게 인제 배고프니까 근처에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서 밥을 먹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쪼끔 손님이 떨어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많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상무살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고 무서우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내가 상갓집 못 가면 그 사람들도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옵니까? 안 와요. 그것도 품앗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상문살은 없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단 일부, 아주 일부의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신기가 있는 사람들, 좀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써 사람 죽은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인제 그 상주들이죠. 상주들이 인제 식당에 들어가서 우르르 가서 밥 먹고 나왔을 때에 간혹입니다. 모든 장사집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간혹 어떤 집은 좀 장사가 며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인제 고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믿어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믿지 않고 좀 무시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믿는 건 좋은데 적당히 참고만 할 정도로 '아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 정도만 믿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상문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것이고, 이 얘기가 뭐 와 닿지 않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